네,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세먼지의 날이었네요. 미세먼지. 지금 미세먼지가 6일 정도인가요? 6일째 지금 난리죠. 우리나라 지금 거의 뭐 재앙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뉴스에 그렇게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뭐 진짜 잠깐 밖에 나가도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느껴질 정도로 몸이 느껴질 정도로 원래는 이 눈에 보이 이게 뭐 거의 느껴진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미세한 거잖아요. 그렇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이게 뭐 느낌상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몸이 반응할 정도의 수준까지 엄청나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길어지니까 보통 이제 한 2, 3일 정도 짧게 끝나고 마는데 이번에는 좀 길어지는 흐름 같아요. 이제 그러나 뭐 이제 제주도나 이제 부산 쪽에 비가 좀 밑에는 좀 왔다고 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미세먼지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또 전망도 되고 있어요. 한 하루 이틀 사이, 뭐 빠르면 뭐 하루 이틀 사이, 뭐 어쨌든 주말 정도 내에는 한번 이제 씻겨져 내려가거나 아니면 좀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사실 막바지에 이제 종목들을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을 이 기회에 급등시키려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파세코라든지 대유위니아, 뭐 성호전자 뭐 이런 것들 있죠. 누리플랜 막바지에 힘을 실어버리는.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소차보다도 훨씬 더 짧은 파동. 저 이번 주 내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뭐 그런 단기적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세먼지는 간간히 이렇게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나왔다가도 다시 나중에 또 부각받는 뭐 그런 때가 올 겁니다만 좀 그때그때 변수가 이제 자연적인 거니까 변수가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매매하기는 단기적으로 막 올라타고 막 그런 매매밖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변외로 두시고 어쨌든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힘을 조금 집중해서 할 만한 스타일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너도 나도 이 종목들을 찾기에 바쁜 이 시기에 또 갑자기 미세먼지 이슈가 딱 꺾여버리면 공기가 이제 한번 비만 제대로 와도 이렇게 완전히 꺾일 수가 있잖아요. 씻겨 내려나가고 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단기 재료 소멸로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고점 매수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먹거리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을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죠. 시장이 742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그 위치까지 내려왔고 오후 1시 32분경이었죠. 그때까지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죠? 북한 이슈가 있었죠. 북한. 동창리의 미사일 그거 뭐예요? 다시 한번 그 뉴스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지금 뭐 미국은 뭐 다시 대북 강경 모드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건 좀 오버고요. 지금 뭐 돌이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점심시간 때까지 나온 뉴스들은 북한에서 동창리 발사장 재건 움직임이 있었다, 뭐, 요 정도 포착됐다, 이 정도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단기 악재로 시장이 오전 내내 점심시간 한 4시간 동안 밀린 거고. 그쵸? 뭐 의도는 불분명하다, 요 정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반응한 것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빅텍이 올라 장중에 급등을 했었죠. 방산주들이. 근데 방산주는 어디까지나 지금, 멀리 봤을 때 어차피 지금 평화적으로 가는 그 대세의 흐름은 꺾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간에 지금 협상을 위한 단기적인 이슈거리. 지금, 어쨌든 2차 북미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김정은이 사실 더 급해요. 경제 제재 때문에 사실 더 급하다고 말도 했었고, 그걸 가지고 미국이 쥐락펴락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협상안을 제시했을 때 북한이 그걸 수용하지 못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렬이 됐던 거고. 하지만 거기 그 과정 속에서도 북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협상을 잘 하기 위해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방식 같고 그걸 진짜 쏴버리고 막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재건을 한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뭐 절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당연히 99% 이상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지금 와서 어떻게 이거를 원위치를 시키겠어요. 물론 뭐 불가능한 뭐 100%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2018년 상반기부터 1년 넘게 이렇게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종전 이후에 통일까지 생각을 할 수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완전히 다시 원위치 시킬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다시 돌이키기는 어렵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북한 관련한 그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관점에서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은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그 우여곡절 파동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사실 시장에 좀 충격은 있었어요. 아니 지금 회담 협상이 결렬이 되자마자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북한도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더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거의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한 거잖아요. 미국에서도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을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협상을 위한 뭐 객기를 부린 게 아닌가 싶고요.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그 대세니까 대세는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이 1시 30분까지 좀 내려가다가 적당히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1시간 반 동안 끌고 올라오면서 240분봉도 회복을 하고 개인들이 지금 많이 사다가도 멈칫했어요. 이제 매수 물량을 줄이고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를 또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매일마다 바뀔 수 있는 단기적 흐름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계속 지금 악재가 나왔다가 금요일부터 악재가 나왔다가 해소되고 그러니까 해소는 시장 그 내용들이 해소됐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악재 요소로서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그거를 이제 공포감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이제 악재 해소로 불확실성 해소나 뭐 리스크 해소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나.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증시는 이제 악재 해소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꾸만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상단부로 열리게 돼 있어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잠깐만 노출되고 해소되고 리스크가 노출되고 해소되고 악재가 노출되고 해소되는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떨어져 나갈 거고요. 항상 악재가 노출됐냐 안 됐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악재 불안 요소가 시장에 노출돼서 그게 주가로서 반영됐나, 주가가 내려감으로써 반영이 됐나, 그게 해소돼서 올라오는 것으로 이제 흐름이 잡히냐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만약에 오늘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을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으로 끝났다 하면은 연속적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계속 단기 악재 끝나고 올라오고 단기 악재 끝나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면 결국에는 그 라인을 다 돌파를 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증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이런 관점. 일단 그 악재가 또 악재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정치적인 움직임에 좀 더 느낌을 두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뭐 뉴스에서 이런 거 나왔으니까 나는 도망가야 돼. 약간 이렇게 하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 시기는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기는 이미 2018년에 남북미 간의 관계 있죠. 뭐 회담 1차 회담, 2차 회담까지 쭉 오면서 그 상황들 속에서 이미 지나온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만한 거. 옛날처럼 미사일 또 걱정하고 미사일 터지면 빅텍 올라가고 잠잠하다가 또 미사일 터지고 증시 내려가고 이런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강을 건넜어요.
아직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미사일을 쏜다 안 쏜다 이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흐름들을 보인다. 시장은 한 단계 도약할 때 편안하게 주진 않습니다. 편안하게 주면 너도 나도 수익 내죠. 너도 나도 은행 적금 든 거 다 빼가지고 주식으로 넣겠죠. 너도 나도 지금 집 팔아가지고 주식으로 넣겠죠. 편안하게 주면.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주식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절대 편안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절대 편안하게 주지 않기 위해 900포인트 찍었던 작년 초반에 최고점으로 개인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달려드니까 거기서 932포인트인가요? 거기서 최고점을 만들고 1년 내내 하락하고 10월달에 폭락까지 준 겁니다. 절대 증시는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돈을 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알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기에 계속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요동을 치는 심리로서는 매매를 절대 할 수, 주식은 그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절대로 편안하게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나온 상황들이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 행동하시면 됩니다. 아, 떨어졌어? 뭐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럼 그거 노출됐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계속. 그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떨어졌어? 이유가 없어. 왜 이유가 없지? 뭐가 나올려나? 그래서 분석해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명확하잖아요.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 아, 북한 뭐 그런 일이 있었네. 오케이. 올라가네? 노출됐네? 앞으로는 그게 나와도 이 정도까지구나. 계속 생각하고 미래를 좀 더 바라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단기적으로 오늘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도망가자. 오늘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지? 도망가자. 이걸로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먹는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기에 바빠요. 뭐 제대로 된 수익을 줄 수도 없어요. 아니 주식에 백전백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실패하는 종목도 나와요. 자른 종목도 생깁니다. 결국에는 포기하고 도망가야 될 종목도 생겨요. 그런데 그거를 커버하려면 진짜로 먹을 때 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을 때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하면 찔끔 올라와요. 어휴 다 팔아. 매도 다 나옵니다. 그냥. 결국 그 상한가 가고. 그런 종목도 많이 나와요. 항상 못 먹어요. 아니 못 먹고 먹지도 못하고 손실은 보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먹을 땐 먹고 이겨내는 건 이겨내고 버텨내는 건 버텨내고 자를 건 잘라내고 이런 것들을 좀 긴 흐름 속에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목표 수익률 5%, 10% 요것만 먹으면 튀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5%만 내려가면 잘라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맨날 손절만 해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시장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전체적으로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진짜 나중에 묵직하게 이거 더 베팅해가지고 이거 내 생각대로 안 됐는데 이거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이건 나중에 묵직하게 승부 보자. 이럴 수 있으면 굳이 여기서 터트를 안 해도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시기에는. 2018년도랑 좀 달라요. 2019년도에는 결국에는 월봉상으로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연봉상으로. 제가 1월 4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1월 4일 방송을 1월 5일? 1월 4일 이후에 그 1월 초반 방송을 다시 열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 증시가 코스닥이 연봉으로 연봉이죠. 1년봉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찔끔 올라왔을 거예요. 요 당시에 약간 이렇게 약간 삐쭉 올라왔을 때 이때 보고 올해 연봉은 여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지금 반은 자라났네요. 결국에는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은 있겠죠. 근데 결국 올라갈 수 있는 해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과 다른 개념으로 다른 발상을 갖고 다른 전략을 갖고 임하셔야 된다라고 초반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항상 올라와 있으니까 주소 드린 거 올려서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시고 하여튼 올해는 단기적인 악재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생각을 항상 하시고 내가 이게 지금 합리적인 매매인가 그런 것들도 계속 고려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것은 너무나 뻔히 보이는
협상을 위한 그냥 카드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판을 엎어버리고 다시 원위치 시키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막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단이다. 내가 좀 더 좋은 위치에. 그러니까 다들 협상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의 대화를 할 때 협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좀 불리해. 아 그러면은 얘를 이기기 위해서 뭔가 지금 내가 뭔가 또 다른 카드를 써야 돼. 이런 것들이 항상 살면서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 그런 게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불리하니까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해서 내가 좀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거다. 근데 좀 그 방법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오버스러운 거고 어쨌든 지금 저 대선을 거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제 의견일 뿐이에요. 뭐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쨌든 리딩이 뭐야? 리드 이끌어 드리는 거잖아요. 제 생각을 갖고 거기에 맞게 주식을 사서 팔고 계좌를 관리해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제 생각도 중요한 거니까 이거에 동의를 하시면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뭐 그거는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는 생각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 뭐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뭐 이거 완전히 그냥 막장으로 가고 이제 전쟁 미사일도 쏘고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빅텍을 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코스닥에서 어제 오늘 도합 2천억을 또 샀네. 이틀 동안 3일 전에 팔았던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한 2천억 가까이 팔았던 걸 다시 채워버렸어요.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투신이 저는 지금 투신에 지금 의미를 둘 건데 자 보세요. 투신은 100억대만 돼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100억.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투신은 정말 공격적이고 자기 방어를 하는 매매를 합니다. 올릴 때 시장가 매수를 통해 내릴 때 시장가 매수를 통해서 커트를 하고 자기 방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올릴 때 적극적으로 주가 변동에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주식을 올리고 내리는 데 할 수 없어요. 올려주면 수익 내는 거고 내려주면은 뭐 내리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투신은 굉장히 적은 자금으로 자기네들끼리 주가를 변동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매매를 또 합니다. 예를 들어 묵직한 뭐 보수적인 투자 주체들은 뭐 보험이나 은행, 뭐 연기금 이런 보수적이잖아 국가. 보수적으로 하는 투자 주체도 국가는 코스닥을 아예 안 사네. 그거 보니까 그렇죠. 보수적으로 하는 투자 주체들은 깔아놓고 매매를 묵직하게 하는 경향이 커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투신도 항상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가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가끔 연기금은 시장가 매수를 하긴 합니다만 굵직한 종목들 위주로 해요. 중형주급 이상 대형주급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투신들은 100억만 들어와도 이게 티가 납니다. 시장이 오늘 막판에 투신들이 좀 들어왔을걸요. 투신들이 들어오는 거 티가 나요. 시장이 주가가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티가 납니다. 오늘 보시면 투신이 보시면은 오후 1시 반 이후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잖아요. 70억 정도 80억 사고 있다가 오후장에 계속 사죠. 시간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 투신권이 계속 사잖아요. 계속 시장가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계속 땡긴다는 거예요. 자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는 단지 137억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증시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외국인들이 한 300억 들어오는 효과를 투신들이 낼 수가 있어요. 다른 기관 금융투자가 500억 들어오는 효과를 투신은 100억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투신이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자면 증시에 굉장히 계속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신은 증시가 전망이 어두우면 매수하지 않고 매도합니다. 전망이 어두우면 매수하지 않고 한동안 매도를 하는 경향이 세요. 개인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또 매수 개인 매도 또 1,000억 나오면 또 다시 원위치 되는 거니까. 외국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투신이 연속적으로 100억 이상 들어오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 주체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은 요 정도 확인을 했고요.
또 제 생각, 제가 투신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과거에 누적된 데이터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론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코스피도 600억대 매수 들어왔고,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되는 시기예요. 그 수급 주체들 계속 봤을 때. 그리고 그 240분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그 라인을 더 살리고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자금들은 코스닥에 좀 더 힘이 더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당분간, 원래 코스닥을 봤지만 좀 더 코스닥에 집중을, 즉 코스닥은 뭐야? 바이오 제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됐나요? 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